네, 안녕하세요. 구름빵입니다. 오늘 좀 영상으로 남길 부분은 요즘 뭐 매매가 잘 안 된다거나 특히 1월장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든 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익절 사모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죠. 요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공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장난스럽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책을 한 50권 정도는 보고씩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약간 이제 공부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앞으로 요거를 계속해서 좀 트레이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 계속해서 이제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주말이기도 하고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끝내놔야지 내일부터 풀로 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막 제가 작업을 방금 끝냈거든요. 저는 제 수익을 위해서 아직도 새로운 걸 계속 만들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요즘은 또 장중 단타치 거를 또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좀 만들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스템은 제가 이제 주식팀 두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이제 시장에 있는 방법을 교육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저한테 1년을 배운들 시황 글을 적지는 아마 못할 거예요. 이게 1년 배운다고 해가지고 대부분은 아닌데, 그리고 글 쓰는 거는 또 얼마나 또 살을 붙이고 얼마만큼 포인트를 잘 잡아내고 이런 것들이 글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방법을 좀 바꿔서, 왜냐면 또 원금도 많이 잃었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수익도 좀 낼 겸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주식팀은 자발적으로 제가 이제 니네들이 원금을 회복하고 싶으면은 매일 7시 반까지 출근을 해라. 뭐 내가 늦게 오는데 너희들만 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그러고 있었거든요. 너희들도 그럼 동참을 해서 노력을 해봐라. 그 방법은 이제 나랑 같이 이렇게 해보자. 뭐 이렇게 했던 내용인데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은 이렇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교육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도 저기 땡땡백 그 종목 좀 만회 좀 하려고. 네, 하여튼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대개는 이제 요렇게 이제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해야 될 것들. 자, 요런 순서로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한 사이클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뉴스도 서치를 해야 되고 머리도 써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되고 좀 골치 아픕니다. 아침에 일찍 또 일어나야 되고 하면서 배울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거를 토대로 이제 매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매가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요걸로 인해서 파생이 된 게 이제 매매고요. 매매를 하면서 파생이 된 다음 단계가 그냥 매매 스킬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거는 이게 이제 너무 힘든 거야.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머리만 아프고 시간 소비를 하지만 성과가 막 그렇게 막 바로바로 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나 아니면 매매 스킬 이쪽으로 많이 빠지죠.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기법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매매 같은 경우는 뭐 찌라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차트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요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요 어느 그 성장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데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꾸준히 해야 되는 거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시장 흐름으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시적으로. 그래야지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으니까. 자, 가장 먼저 이제 시황에 대한 분석은 가장 첫 번째라고 항상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이제 또 전략이 나와야 되는 건데, 어, 자, 간밤에, 자, 미국 증시가 그동안 이제 일주일 내내 거의 상승을 하다가 3.97%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죠? 바로 메타의 실적 부진 때문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또 급격히 하락을 했다가 단기간에 또 반등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요게 어느 정도 좀 빌미를 제공을 한 것인데,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죠. 제가 예전에 싸이월드를 설명을 할 때 SNS 생태계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드렸고요. 그 생태계에서 이제 메타는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옮겨 타고 있죠. 지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탈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한계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SNS 생태계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싸이월드가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이다. 다들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메타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쪽에는 이제 거기서 바로 수익 창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제 터질 게 터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아마존이 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미선물을 다시 반등을 시키고 있었죠. 일단 여기에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자,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체크 포인트가 딱 하나가 있었죠. 뭐였죠? 바로 외국인이 풋을 400계약을 넘게 매수를 가져간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시그널이냐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주식을 하다 보면은 저는 여기 이제 지금 화면이 잘렸는데 항상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수급 체크를 계속해요. 현재 이제 코스피, 뭐 코스닥, 선물, 외국인들, 메이저들, 이제 뭐 개인들 포지션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를 하는데, 자, 갑자기 외국인이 풋을 400계약을 매수를 했다. 자, 이전으로 보니까 코로나 때 하락 전에 이런 모습이 있었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 풋을 다시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왔었다. 근데 풋으로만 보면은 이게 하락 시그널이 맞는데, 어, 이제 콜로 넘어가다 보니까 콜은 또 엄청 샀는데 그게 또 고점인 때가 있었다. 그래서 콜은 틀렸고 풋은 맞았다. 외국인의 포지션이. 자, 그러면은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그러면은 하나의 변동성 시그널로는 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크게 계약을 들어왔었을 때는 항상 고점 신호나 저점 신호가 잡혔기 때문에 변동성의 시그널로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풋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일단은 맞췄죠. 외국인이. 콜 같은 경우는 틀렸지만, 자, 그러면은 외국인이 풋을 이제 샀다라고 하면은 그때 누리님이랑 이런 얘기를 이제 대화방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해지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면은 현물에서는 매수를 가져가야 되는 포지션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확인이 필요했던 거였죠. 그래서 다음날에 까봤더니 현물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음날 하루짜리였지만 반등이 잘 나왔죠. 그때는 이제 수급 매수장이어서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했던 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변동성 시그널이었고 현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해지용이었나 보다라고 했는데, 다음날 제가 이제 시황을 이제 카페에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거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고요. 안 보신 분들은 또 어렵다라고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최소한의 노력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다음날에 현물 매도의 시그널이 다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시그널이 나왔다가 하루 만에 나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변동의 시그널이 맞았어요. 맞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포지션 현물 매도를 보면서 충분히 하루 만에 빠졌지만, 하루만 이제 반등으로 끝났지만 충분히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예전 부분이고 오늘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제 이게 계약 매수가 아니었죠. 이제 어제는 이제 매도를 해서 청산을 들어갔습니다. 익절로 보고 있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익절하고 나갔어요. 자,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그러한 시그널을 봤었을 때, 얘네들이 이제 풋계약에 대해서 이제 청산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외인 포지션이 중요하겠구나. 자, 오늘 자, 만약에 이제 어제 미증 시가 급락을 했었으니까 저점으로 출발을 하더라도 외인이 매수 포지션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제 시그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겠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제 약간 장난스럽게 말씀을 드렸지만 대화방에서도 미증 시가 왠지 저점에서 반등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증시는 상승을 할 것 같아요에 약간 좀 돌려서 말을 한 건데 미증 시가 반등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증시는 오늘 그래도 상승이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첫 스타트 자체가 장 개시하자마자 당연히 일단 시장부터 봐야죠. 종목부터 보는 게 아니라. 자, 시작 자체를 외국인이 매수로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제 외국인이 좀 팔았어요.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이 샀는데 하이닉스 자체가 외인 매수를 빨아당기면서 상승을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LG 에너지 솔루션도 연이틀 상승세를 출발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급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이런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 시작을 할 때는 저점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가져갔다가 그 수급을 유지를 못하면은 항상 거기에서 이제 매도 기회를 주고 다시 또 빠지는 장이 연출이 되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수치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세히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제 좀 빠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에서 외인이 현물 매도 전환이 됐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코스닥은 어차피 이제 기술주에서 빠지는 건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요렇게 됐다가 코스피에서 다시 매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정도 좀 빠졌다가, 자, 여기에서 시그널이 뭐냐면은 오늘 이제 방향 잡았네. 그러니까 고점을 주고 나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까지 다시 내려왔었을 때는 다시 매수 전환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주요 대기업들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는 초반부터 빠지고 있었고요. 자, 요게 포인트였어요. 그러면 오늘 상승장이겠구나 라는 게 첫 번째. 오늘 첫 번째는 일단은 어제 시그널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매수로 턴을 했었을 때 오늘 지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확인. 요거를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메타가 실적 때문에 빠졌고요. 아마존이 실적 때문에 올랐고요. 그 전에 이제 연휴 동안 또 어떤 게 있었죠? 애플이 실적 때문에 올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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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암튼 자, 요런 걸로 봤었을 때 지금 실적 시즌이지, 실적이 안 받쳐주는 것들은 조심해야지, 아니 혹은 내지는 쳐내야지. 자, 요런 게 좀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어차피 계속해서 실적주만 좀 보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자, 여기에서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던 게 대표적으로 이번에 제이 콘텐츠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학교는 솔직히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딱 다 보고 나서 딱 드는 생각이, 오징어 게임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게 오징어 게임보다 재밌나? 라고 반문을 했었을 때 저는 더 재밌었다가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비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조금 들어간 거잖아요. 약간 판타지랑 현실적인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세계 1등 신기록까지는 못 깨더라도 흥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좀비물에서 거의 최고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랑 비슷해요. 오징어 게임도 있는 소재였지만 되게 잘 만들고 잘 표현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같은 좀비라는 소재지만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었고 너무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약간 막 애니메이션적인 느낌도 있고, 그 막 완전 좀비가 아니라 반 좀비 해가지고 막 능력도 쓰는데 또 사람 인격을 갖고 있고 막 그런 것들. 제가 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오타쿠잖아요. 아무튼 근데 이제 제이 콘텐츠리는 빠졌죠.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일단은 실적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예전에 지리산 사건도 있었고 지옥 사건이 있었거든요. 뭐만 개복하면은 맨날 빠져. 거기에 대한 약간 학습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약간 실적이랑 같이 봐야 된다. 어 그다음에 이제 실적 대비해 가지고 이제 많이 상승을 한 실적 대비해 가지고 많이 상승을 한 테마주들 조심을 해야 된다. 요런 거는 장전에 조금 생각은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런 게 뭐냐면 이제 진단키트 같은 게 오늘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빠졌거든요. 오늘 직원 한 분은 진단키트가 초반에는 강했는데 생각보다 안 강했다 이렇게 나한테 대답을 하길래 혼내줬죠. 그거 실수 하나가 오늘 계좌를 다 망칠 수가 있다. 하나의 그 포인트 하나 놓친 그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모르는 거는 안 하면 되는데 잘못 해석하면 되게 안 되거든요. 자, 아무튼 요거 두 개를 이제 깔고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오늘 이제 매매를 가져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스 찾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기준이에요. 저는 지금 최근에 거의 뉴스 사이트를 20개 넘게 아침에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중에도 이 20개를 유지를 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가 뜨는지 새로 고침으로 계속해서 보거든요. 단 제가 이제 포스팅에 열중할 때는 못 봐요. 그게 오늘 되게 아쉬웠던 게 제가 한참 이제 오후에 종목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막 올라갔던 게 전부 다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싹 다 놓쳤어요. 그래서 종가 베팅만 네, 2개 정도 가져갔는데, 아무튼 거의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찾을 수는 없어요. 대신에 여기에 뉴스를 내가 오늘 확인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래서 아닌 것들은 쳐내고 있는 것들로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어느 정도 한 20개 정도. 그래서 저 이제 그 업무 화면에 이제 구글 창을 보면은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지? 자, 요렇게 하면은 요게 창이 하도 많아가지고 되게 조그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클릭해가지고 막 보거든요. 허허. 이거 한 김에 요걸로 바로 봅시다. 자,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게임 전문지예요. 게임 쪽의 뉴스는 이쪽이 가장 잘 나와요. 자, 여기에서 뉴스가 오늘 뭐였냐면은 자, 바로 오늘 새벽 2시에 나온 뉴스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오딘이 다시 구글 게임 매출 1위를 차지를 했다라는 뉴스예요. 이게 91일 만에 다시 역전을 한 거거든요. 네, 이런 거는 이제 키워드로 뽑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오늘 상승장이라는 거를 아는 상태에서 카카오 게임즈를 봐야 돼요. 왜냐면은 하락장일 때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게임주가 주도해서 이제 내렸던 모습이었으니까. 근데 다시 1위 탈환을 했다? 하락장에 좀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상승장이면 더 좋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뉴스를 만약에 보셨다라고 하면은 오늘 카카오 게임즈는 네, 공략이 가능했던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토데일리라는 이제 신문사는 자동차 쪽이에요. 거의 자동차
자율주행 뭐 이런 쪽의 전문지인데 여기에서 오늘 나왔던 뉴스가 바로 요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12시 15분에 나온 뉴스입니다. 아마존이 리비안 지분을 18% 이상으로 확대를 했다라는 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여기에서 이제 기반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죠? 설명을 하면서 할까? 자 카카오 게임즈 오딘 매출 1위. 자 요게 딱 뉴스를 봤었을 때 우리가 이 뉴스는 중요한 뉴스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기 위한 조건 그게 뭐죠? 첫 번째 매출 1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 강했던 것들의 모멘텀이 작용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카카오 게임즈 자체가 오딘으로 상승을 어마어마하게 한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진짜 아직까지도 제가 그거를 넘긴 게 있었나 싶은데 예전에 대부 시스터즈가 매출 1위 그러니까 중소기업 작은 기업이 매출 1위를 하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돈 버는 거랑 걔네 조그마한 회사가 돈 버는 거랑 급이 다르잖아요. 걔가 아마 아직까지도 역사적인 상승이었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오딘이 예전에 한번 1등을 하면서 큰 상승을 했었고요. 그만큼 이제 모멘텀이 세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 1위는 부동의 리니지라는 게임이 NC소프트에 오랫동안 이제 부동의 1위 자리를 깨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깨졌다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오딘이 큰 상승을 보였던 이유였고 지금 그게 다시 역전이 됐다가 다시 91일 만에 재탈환을 한 거예요. 재탈환. 그러면은 요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뉴스를 많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복귀해야 돼요. 이건 나중에 요 차례에 됐을 때 다시 설명을 또 충분히 더 드릴 텐데 자 복귀라는 건 뭐예요? 자 처음에는 모를 수가 있잖아요. 매출 1위를 한 게 센 뉴스인지 처음에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해서 이거는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계속해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승 분석을 이제 행즐님께서 매일 카페에 올리고 계시잖아요. 스마일증님도 오랫동안 그 프로그램에도 입력을 하실 겸 겸사겸사 이제 정리해서 계속해서 올리셨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몰랐던 사실인데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크게 상승을 했어. 그리고 나중에 또 봤더니 기간 동안 크게 상승을 했어. 그러면 얘가 왜 올라갔지? 또 물음표를 던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매출 1위를 했는데 올라갔구나. 근데 매출 1위를 했는데 왜 올라가지? 리니지가 부동 1위였는데 그걸 역전을 시켰구나. 몇 년 만에.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예전에 대부 시스터즈가 이 뉴스로 엄청 상승을 한 적이 있었네. 이거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고 있어야지만이 요런 뉴스를 봤었을 때 바로 캐치가 가능하죠. 키워드 캐치요. 여기서 키워드는 뭐였냐면은 91일 만에 재탈환. 네, 키워드.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건 장중 뉴스로 예시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자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일단 리비안이라는 거 자체를 알아야 되겠죠. 리비안이 뭐 속옷 비비안이야?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리비안 자체를 알아야 돼요. 리비안이 뭐예요? 테슬라 대항마, 미국의 스타트업 전기차 회사. 이번에 상장을 해가지고 대박이 났었죠. 자 그리고 아마존에서 리비안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의 전기차라고 불리는구나. 자 그리고 리비안 또 차도 검색해보고 테슬라랑 경쟁력이 뭐가 있을지 요런 것들은 이미 이제 리비안 테마는 움직인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존이 이제 최근에 리비안이 이제 전기차 중심으로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아마존이 지분을 더 사버린 거야. 이거 좋은 뉴스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뭐 관련주는 당연히 아시잖아요.
근데 관련주를 또 처음에는 모를 수가 있죠. 처음에는 또 리비안이 뭔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리비안이라는 거가 관련주가 이제 에코캡이 처음에 이제 상승을 줄 때, 이 정도로 강한 거야? 하면서 놓친 거는 복귀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공부가 되냐면은 일단은 리비안이 뭔지부터 공부를 하는 거죠. 리비안이라고 네이버에 쳐가지고 내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쭉 보세요. 다 이해될 때까지. 얘가 왜 강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계속 찾는 것 자체가 공부거든요. 그거를 계속해서 쌩깐다? 네, 안 하고 넘어가면은 계속 몰라요. 딱 한 번만 제대로 하면은 그 다음부터 계속 하는 건데, 조금만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러한 내용보다 수익률이 얼마만큼 갔는지, 그러니까 되게 얇게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하면은 실력이 제한적이에요. 상승이. 그래서 이러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을 때 이제 복귀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서칭 없이 지금 바로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요렇게 설명을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선택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패스를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적어 놓은 이유가 나중에 요거 얘기를 할 때 잠깐 제가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아침이에요, 아침. 그러면 내가 일단 오딘에 대한 뉴스를 봤어. 그리고 다른 뉴스를 봤는데 오늘은 근데 뉴스 찾기가 되게 힘들었던 게, 어제 이제 4자 토론을 했잖아요, 대통령 후보들. 솔직히 이제 토론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 이 토론을 보고 우와, 내일은 땡땡땡 주 공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난해했던 게 이제 거기 토론에 대한 뉴스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근데 그런 것들 다 패스하다 보면은 또 다른 걸 또 찾기 쉬울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거기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죠? 이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춰가지고 기사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런 이제 전문지 있죠. 전문지에서만 요런 것들을 좀 찾기가 용이했던 날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보통은 뭐 아이뉴스나 아니면 뭐 국민일보라든가 아주경제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종합적인 이제 신문사 같은 경우에서도 좀 꽤나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이러한 이제 좀 전문지에서 좀 나왔던 날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뉴스를 찾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뉴스를 많이 보다 보면요, 리포트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포트도 좋은 것도 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BH라는 애가 이제 리포트가 나왔어요. 제가 좀 편의상 잠깐 카톡에서 잠깐 찾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뉴스에서 나왔던 건데, 오늘 이제 아침 7시 40분에 나왔던 뉴스예요. 자, 본격적인 실적 확대 구간 진입. 자, 요런 거 볼 때 저는 키워드를 보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이제 저런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항상 지금 4분기 발표 전의 기업이면은 4분기 실적을 당연히 봐야 되겠고, 플러스로 1분기 실적까지도 봐야 돼요. 실적을 볼 때는 이것도 결국에는 키워드인데,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직원들한테 키워드로 말을 해라 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자세한 내용까지는 다 언급을 못 하더라도
키워드로 말을 했었을 때는 놓치는 포인트는 없어야 된다라고 요즘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뭐 찾으려고 했었지? 잠시만요. 엑셀을 키고 있습니다. 제가 수급 키워드 검색도 하거든요. 요즘은 약간 예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실적 부분에서는 이렇게 보는데 요거부터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자, 보면은 일단은 보십시오. 자,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40% 증가.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리고 당사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이게 만약에 하회하면은 그만큼 이제 파동이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 판매 호조세와 경쟁사의 사업 철수로 인한 점유율 확대 호조세의 주된 원인. 그러니까 얘가 단기성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최근에도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뭐 이런 쪽으로 포스팅을 올렸는데 요쪽을 그렇지 않아도 좋게 보고 있던 업체 그 섹터였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실적의 중심에는 스마트폰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 이제 대한 업체가 이제 BH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놨죠. 이익 턴어라운드 기대.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거 수치 만약에 요게 20% 증가했다. 이러면은 안 봐요. 근데 이제 충분히 상승을 쳤죠. 네. 에이 7%인데요? 이러면 안 돼요. 3%도 비중 실으면은 엄청 큰 상승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키워드적으로 볼 때 제가 보는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 키워드잖아요. 키워드가 얘만의 특성된 부분이 아니어야 돼요. 좀 더 공통적인 부분에서 많이 다루는 용어들 이런 걸로 좀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수주 잔고 사상 최고 증가라든지 유일 처음 지속적인 증가 유일이고 처음인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거라는 키워드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생산 가동 실적 확대 기대라든지 아니면 요거랑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하면 수주 잔고 최고치 경신 아니면은 뭐 수주 급증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있다면 이제 성장세 최고 실적 역대 실적 전망 신성장 동력 수요 폭증 실적 증대 자 요렇게 네, 키워드로 예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요런 것들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오랜만에 영상 찍어서 그런가 30분 넘으니까 목이 너무 아픈데요. 자, 그러면은 약간 요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략주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요거는 이제 종목으로 나왔으니까 요렇게 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테마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가 있고요. 아니면 대선 후보의 지지율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할지에 대한 선정 작업이 또 필요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민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딱 표시가 나는 티가 나고 딱 이거다라는 날이 있겠지만 이거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없는 날도 있어요. 꼭 있는 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없는 날도 포함을 해서 있는 날도 포함을 하고요. 항상 해야 되는 게 이제 고민이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 고민 때문에 누리님은 네, 머리에 쥐가 난 적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항상 토론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혼자만의 고민은 깊게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어, 견문이 넓어야 되는데 되게 좁아지는 시야가 되잖아요. 그래서 토론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기 위한 원래 우리 방이기도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미리 준비를 못했지만 오늘 얘기 나온 걸로 예시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자, 실제적으로, 자, 코로나가 이제 계속해서 확진자가 갱신이 됐었죠. 그리고 어제 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곧 3만을 찍을 거고 10만까지도 갈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얘기 나눴던 거잖아요. 이제 누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10만을 갔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엔데믹으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갑자기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할 거라고는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그러한 시그널에 대한 키워드는 나왔어요. 10만 가면은 이거 그러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시킬 거예요? 이거는 엔데믹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뉴스가 바로 오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연장을 했죠. 2주 정도. 2주 연장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강화가 될 것이다. 좀만 참아달라. 자, 그리고 독감 형식의 이제 체계로 검토를 하겠다. 이게 이제 엔데믹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에는, 자, 그러면은 그동안 계속해서 진단키트 관련주가 올라갔잖아요. 여기에 대한 시그널이 또 하나가 있었던 게 오늘 진단키트가 진짜 어지간하면은 이 정도 상승폭이었으면은 뭐 휴마시스 기준으로 해볼게요. 이 정도 상승폭이면은 한 번은 더 켜줄 만도 하거든요. 고점을 한 번 더 주고 털고 쭉 내려올 법도 하는데 시초가 형성하자마자 그냥 장대 음봉을 때려버립니다. 연이틀 강세였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관심 종목이 휴마시스가 여러분들도 있으셨겠죠? 그리고 아침에 흐름을 봤을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빠져라고 딱 봤었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단키트가요. 저도 오늘 두 개가 관심 종목에 있었어요. 상황을 보려고 휴마시스랑 PHC가 있었는데 진단키트가 쌍으로 두 개 다 미친 듯이 시작하자마자 프로그램에서 겁내 팔어. 그냥 적게 파는 게 아니라 겁내 팔았어요. 여기에서도 시그널이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어제까지 강했던 이제 시간에서도 강세를 줬었던 포장 재지, 택배 이쪽이 강세를 줬잖아요. 그러면서 원래는 한국 패키지가 무거워내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구름빵 카페에서도 제가 추천해가지고 이제 같이 먹은 적이 있잖아요. 원래 한국 패키지가 되게 무거워낸데 얘한테 오늘 초반에 이제 바로 특징주 뉴스가 뜨다 보니까 얘가 먼저 상한가를 가버린 거야. 원래 가볍고 상한가 원래 더 잘 가는 놈이 원래 삼룡물산이잖아요. 요거 정도는 저도 오늘 이제 눌릴 때 다시 잡아가지고 수익은 냈는데 원래는 보자마자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시장가 매매를 잘 못해. 맨날 소심하게 밑에다가 받쳐놓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놓쳤는데 요런 거는 이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도 이제 윗꼬리를 달고 쭉쭉쭉 빠졌죠. 자, 그러면서 코로나 관련주가 이제 끝났어요. 전부 다. 그때라도 이거를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리오프닝 주를 담아볼까? 실질적으로 이거 눈치 빠르거나 아니면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충분히 캐치를 할 수 있었어요. 이것도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올라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저점을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했잖아요. 고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진다키트랑 이제 오늘 코로나 애들이 쫙 빠지면서 자연적으로 원래 리오프닝도 한 번은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운 좋게 오늘 바로 정부에서 바로 이걸 발표를 했죠. 그러면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를 먹을 수가 있었는데, 자, 물론 토론을 했다 해가지고 바로 공략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 친구랑 나랑 여기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해봤어. 그러면은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서로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머리가. 그러면은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대응이 빠르다는 거죠. 손도 빨라지는 거고. 그리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뉴스를 봤었을 때는 이게 센 뉴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죠. 내가 예상을 했던 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면 진짜 기분 째집니다, 진짜. 그리고 그게 찐 수익, 진짜 수익인 거고요. 그런 것들 고민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은 계속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내일은 뭐가 가겠는지.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말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목을 찾고 공략주를 찾고 했었으면은 거기에 대한 전략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얘가 어떠할 때 어떻게 매매를 하고 요렇게 됐을 때는 저점 매수를 하고 요렇게 됐을 때는 좀 높게 매수를 하더라도 시초가에 잡겠다라든지 목표가는 얼마이고 손절가는 얼마이고 언제 들어갔을 때 얼마를 보겠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장 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장이 끝났어요. 장이 끝났으면은 바로 요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뭐 상승 종목 위주로 봐도 되고요. 장중에 내가 궁금했던 거 장중에 서칭을 많이 하면은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장중에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장중에 매매하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또 보여. 그리고 이걸 공부했는데 또 마침 저점을 기회를 줘. 그러면 또 그것도 매매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요거를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하면서 여기에서 매매가 파생이 돼야 됩니다. 복귀 및 놓친 거.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오늘 일단 시장부터 봐야 돼요. 오늘 시장에서 내가 놓친 게 뭔지. 매매가 아니라 종목이 아니라 수익률이 아니라 시황에서 정신 차리고 보니 오늘 외국인이 샀었네. 어제 풋을 청산을 했었지. 계속해서 이제 복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를 때는 찾아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은 물어봐야죠. 이거 언제 팔아요? 이거 언제까지 가요? 이런 단순한 질문 말고 정말 공부를 해서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시장부터 그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섹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섹터에서 이제 종목까지 순서대로 항상 위에서 아래로 바튼 탑이 아니라 탑 앤 바튼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도 그냥 요렇게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요렇게 설명을 딱 드렸어요. 그러면은 글쩍글쩍 내가 다 말해버려가지고 추가 설명이 안 되네. 일단 그래도 확인차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를 내가 말 안 해주면 모르잖아. 모르면은 찾아봐야죠. 오늘 진단키트가 빠졌고 리오프닝이 완전 180도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버렸잖아요. 뭐는 가고가 아니라 완전히 얘가 꺼지고 얘가 갔으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그러면 그 시그널을 찾을 수는 없었을까? 라고 했었을 때 이것저것 뒤지다 보면은 오늘 휴마시스랑 진단키트가 초반부터 이지랄이 났던 거에 대해서 캐치가 가능합니다. 찾아도 모르면은 물어보는 거죠. 우리 방에 똑똑한 분들 많으시고 어벤져스잖아요. 자, 그리고 다시 장 끝나고 와 끝났다 술 먹자가 아니라 또 뉴스를 찾고 수급을 찾고 공략주를 찾고 고민하고 이게 반복을 하는 게 두 번을 하는 게 한 사이클입니다. 이거를 안 하면요 아침에 너무 바빠요. 이거를 해놓으면은 아침에 추가적인 것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아침에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계속 부족해요. 암만 아침 일찍 일어나더라도 아마 부족할걸요. 요거를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로 가게 되면은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매매를 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전에 알려드린 이제 뭐 차트 선 끊는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뭔가 되게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이렇게 봅니다. 뭘 보냐면은 세 가지를 봐요. 자, 첫 번째, 거래원에서 이렇게 해서 설명할까? 자, 거래원에서 이렇게 좀 지울게요. 자, 거래원에서 초반부터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물량이 있는지 체크. 자, 두 번째, 키움 비율, 미래 에셋 증권 비율을 봤었을 때 100% 이하인지 체크. 자,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략하는 종목도에 따라서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뉴스가 빵 떠가지고 강하게 가는 종목은 키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높은데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너무 높으면은 이 물량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개인들은 합심이 안 된다. 누가 한 명이 이제 한 명도 안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올라가면 이제 파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물량을 소화를 하는 과정이 거치는데, 그래서 이걸 예전에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제가 너무 높을 때는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한다. 그래서 파동이 3파동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자, 기본적으로 저는 더 선호하는 게, 저는 어차피 개별 종목을 하기보다는 수급주를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상황? 상황? 이게 모르겠다. 중국말로는 칭쾅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한국말로 상황? 아니, 포지션? 현황? 현황? 네. 자, 요렇게 보는데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요, 이게 없고요, 이게 이하고요, 요게 매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BH로 한번 볼게요. 나도 이거 확인 안 해봤는데 얘면 되지 않을까? 키움으로 가볼게요. 아침 9시에 보면은, 네, 이게 이제 누적 순 매수인데 매도 우위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가볼까요? 프로그램은 매수가 좋은데 매도가 적은 거는 크게 개의치는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순식간에 뒤집어질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저는 3분봉을 보는데 9시 2분에 바로 상황이 바뀌었죠. 여기 시그널을 봐도 돼요. 그러면은 완벽하게 돌아선 걸 봤었을 때는 3분 7초, 아니 3분 20초거든요. 그러면 요거잖아요. 여기 초반이잖아요. 여기에서 매수 가져가면 되겠네. 이것도 확인하고, 이것도 확인하고, 09 3분 여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에서 초반부터 물량 나오는 거 없고. 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요거는 왜 보냐면요, 안 산다가 아니에요. 초반부터 외국인이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점을 사는 거예요. 저점을 기다렸다가 얘네들이 매도 물량이 이제 줄어들거나 현저히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스톱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사요. 그리고 거래원 중에 JP 모건이랑 메릴 린치의 두 개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얘네 둘은 단타 물량이에요. 단타 물량이라고 해가지고 단기 단타? 의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얘네들이 산다 해가지고 안 사진 않아요. 왜? 얘네들이 아직 팔진 않으니까 팔 때 같이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진 않은데, 만약에 매도를 초반부터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이걸 해석하면은 다시 나오면은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요런 게 튼튼해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은 100% 이하에서 나는 저점 매수를 가져갔어. 근데 10%, 20%막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키움 비율이 100% 상회를 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버렸구나. 그러면은 개인들이 샀다라는 건 뭐예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판단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요렇게 끝났을 때는 거의 보면은 이제 결과를 보면은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이래야지 추가 상승의 확률이 더 높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네가 장중에 이제 급등 이후에 스위칭이 됐어요. 반대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개인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니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난 나간다, 이렇게 난 좀 보는 편이거든요. 케이스마다 약간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겁나 센 뉴스가 나왔어. 오늘 뭐 리오프닝 뉴스가 나왔어. 이거 키움 비율이 높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얘는 처음부터 올라갈 때부터 높았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뉴스에 대한 강도, 그 다음에 후속이 가능한지, 그렇게 가는 대장주가 있고요. 제가 설명한 대로 그게 안 돼가지고 윗꼬리 찍고 쭉 내려오는 애들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은 확률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기관들이 사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한국이나 신한증권의 물량의 가능성이 좀 더 높거든요. 얘네들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 조금 더 좋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매매를 들어갈 때, 예전에는 이제 제가 뭐 차트 돌파 라인, 뭐 매물대 선 끊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알려드렸고, 그거는 다시 지금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 세 가지 정도 체크를 하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게 수급을 보는 약간 되게 좀 기본편? 근데 저도 이거 봐요. 요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딱딱딱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면은 요거 괜찮네? 근데 또 이거 가르쳐줬다 해가지고 이것만 보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는 모멘텀입니다. 그 다음에 수급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차트예요. 제발 이거 어기지 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고 요즘 뭐 방황 중입니다 할 때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요거를 지키고 있는가부터 생각을 하세요. 저도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데,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네이버에 일단 쳐봐. 그 다음에 뉴스 관련도 순으로 봐요. 그래서 빠르게 체킹이 되는 부분이 있고, 내지는 악재가 빠르게 체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서칭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머리에 있는 것들이 저는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역사가 중요하고 사이클을 3년은 봐야 되고, 그 다음 매일매일 그 상승 종목은 정리를 해야 되고, 모르는 키워드가 나오면 공부를 해야 되고, 요렇게 3년이에요. 그냥 3년 보냈는데 왜 안 돼요? 라고 말하면은 나랑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 근데 얘가 딱 이렇게 딱딱딱 돼가지고, 아니면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종목들을 봤는데 얘가 딱딱딱이야. 그러면 이거 들어가는 거고, 딱딱딱이 아니었지만 딱딱딱이 반대지만 뭐 하나 두 개가 좋은데 한 개가 안 좋은데 요게 좀 미약해. 그러면 또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건 좀 유도리를 발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렇게 좀 마무리를 할까요?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은 또 그거 거시기 하니까. 오늘 그래서 약간 좀 정리를 하면요. 그래, 요거부터 하자. 요거는 룰을 좀 어기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다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시황, 섹터, 종목 항상 탑에서 바튼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고, 요거를 지키다 보면요, 하다 보면요, 매매할 종목은 자동으로 나와요. 매매할 종목을 찾으려고 안 해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음, 잔소리인데, 노력 안 하면서 수익 바라지 마세요. 진짜로.
뭐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매일 하면서 몇 년을 한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근데 이게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제로섬 게임의 시장 바닥에서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는 우리들이 남들보다 너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 상황 때문에 일단은 자기 시간은 먼저 만드는 것부터 하세요. 그거를 그런 사정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주식을 하지 마시던가 아니면은 그 시간을 낼 수 있는 거에 맞춰서 투자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어, 아, 좀 그런데 아니 네 있거든요. 저는 만약에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 한 시간뿐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한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근데 그 한 시간을 쓰기 위해서 미리 이제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준비를 한 시간씩 해서 늦게 하더라도 급 뭐든지 이제 급해지면 안 돼요. 항상 여유가 있어야지 투자는 일단은 유리한 위치에서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서 오늘 이제 익절 사모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기도 했거니와 제가 원래 이제 1월 달에 저희가 1월 달이 아니라 이제 연 마감을 했었을 때 작년에 그 투표를 했었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우리 방도 공부 분위기에서 놀자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가장 좋을 때가 진짜 딱 7월 달에 우리 구롱빵 카페 활성화 시킨다고 했었을 때가 아마 수익들이 가장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월 마감 투표에서도.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강요는 아닌데 저도 이제 혼자 하게 되면은 놓치는 것들이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머리에 쥐가 안 나기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게 쉬운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아까도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토론이라는 게 상당히 좋고요. 서로 이제 의견을 교환을 할 수 있는 토론이라는 것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혼자서 하기에는 또 안 하게 되고 또 작심삼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한 거를 자꾸 남겨야 돼요. 남기면서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 말을 하는 거랑 글 쓰는 거랑 다 다르잖아요. 머리에서 맴돌면서 그냥 끝내면은 아 이거 어제 찾아는 봤는데 오늘 매매를 안 했네요. 이런 소리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린 또 우리 카페가 있잖아요. 카페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흔적을 남기시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